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1997년 8월에 넷플릭스를 창업하게 되죠. 그리고 1999년 9월에 월정액 구독 모델을 도입합니다. 무제한 DVD 대여 시스템을 가동을 한 거예요. 이른바 배달을 통한 무제한 DVD 대여 회사가 된 것이죠. 구독 경제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라 단순히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을 우편 구독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2002년 5월 IPO를 통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합니다. 창업자 헤이스팅스는 1999년에 오드리 맥닌을 만나는데 어댑티브사의 CEO였어요. 이 사람에게서 집중의 가치를 배웁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하나의 킬러 컨텐츠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원칙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 과거에 잭 웰치가 이 전략을 썼었죠. 잡스도 이 전략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애플 CEO 복귀한 뒤에 수익나는 사업 다 정리해버리고 몇 개 핵심 사업뿐만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시한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스트리밍 사업 출범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았던 DVD 대여 서비스를 그냥 중단해버려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는 ESPN 같은 스포츠 컨텐츠나 CNN 같은 뉴스 컨텐츠 제작 분야 진출도 피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가 약한 거죠. 근데 이 결정이 사실상 넷플릭스를 독보적 강자로 만들어줬죠.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를 만들면 성공할 거냐는 겁니다. 넷플릭스를 보면 아주 클리어하죠. 넷플릭스가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자꾸 더 쪼개지고 더 세분화되고 더 집중화되고 하나의 그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1+1은 2가 아닐 때가 의외로 많잖아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 사람을 보고 한다고요. 그 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똑같은 농구공 가지고 플레이하는데 누구는 조단이 되고 누구는 그냥 플레이어가 되잖아요. 옛날에 일본 기업들이 혁신할 때는 혼다 같은 데서 망해가는 미국 자동차 공장 사들여서 1년 만에 흑자 전환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1+1 같은 경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우니까 소비하기 쉬운 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래서 1+1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는 등급이 있고 계급도 있고 1+1은 2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창의력은요? 신시장 창출은? 벤처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혁신을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인데 그럼 혁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보수적인 시각에만 매몰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잡스가 애플에서 수익 나는데 뭐하러 사업권 다 정리하고 아이폰 만드냐고요. 그 하나의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혁신하고 시장을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폰이라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 대변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애플이 봅니까? 애플은 제품 제조업으로 돈 버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니게 됐잖아요. 인류의 오피니언 리더의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다 잘하면 좋잖아요. 첫째는 물론 그게 안 되죠. 자원이 한정이 있는데. 둘째는 그런 식으로는 소통이 되질 않잖아요. 넷플릭스가 스포츠 채널도 하고 뉴스 제작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 같죠. 당연히 탐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고객들이 그렇지 영화 미드 보는 건 넷플릭스지 라는 직관을 가질 수가 없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왜 1등만 기억합니까? 이는 인간이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내가 하나만 기억하는 게 소비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론티어 정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단순히 회사를 잘 경영할 사업가나 좋은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가 아니라 정말 이를 악물고 시장을 창출할 능력과 깡다구가 있는 세상을 바꾸고 선도할 비전, 즉 인문학적 통찰이 있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야 시장이 안착이 되니까. 그래야 대박이 나니까. 그거 다 사람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리더가 선도적인 시장을 겨우 작게 하나 만들면 대기업이 들어가서 뺏어버려요. 전략과 실행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과 통찰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직원들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리더가 나서서 개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시장이 열리면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들어가서 돈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는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이전 챕터에서도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전파사 사장할 거는 얘기했었죠. 인생 한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 한방 하면 로또나 코인만 생각한다고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애플 같은, 빌 게이츠 같은 대박, 그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경험, 인성, 통찰을 쌓아가야 된다고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인성은 뭐하러 하냐. 결국 모든 결과물은 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성 없으면 사람들이 어차피 떠나게 될 건데 그게 5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잘 나가던 회사도 순식간에 망해요. 그 인생의 그 한방을 위해서 인문학을 쌓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코인팔이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맨날 유튜버 양산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뜨는 거 그 코인 탈라고. 살아가면서 그 한방을 터뜨리기 위한 경험, 지혜, 지식, 통찰을 키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경쟁만 하고 패자부활전이 없으니까 작게라도 시작해서 싹을 튀어놓으면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시장이 재조정되고 그럼 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새로운 피가 순혈되면서 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형성될만 하면 대기업이 홀랑 들어가서 돈으로 시장 다 조져버리니까 애플이 음료수 안 만들고 아파트 안 짓잖아요. 마트 안 하잖아요. 애플 기기 판매할 마트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바보 멍청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이득은 결국은 망하게 될 거고 세상을 끌어갈 그 하나의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대박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기만 하면 그 대박을 결국은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스포츠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하는 회사를 사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맨날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입장벽까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나 하야타 같은 애초에 차별화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회사에서 만들어봐야 어차피 딴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엘모사 같은 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시장 망쳐버릴 거거든요. 실제로 경영학 교과서에 시장 개척은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나 콜라 이런 회사들이 서로 경쟁도 하지만 스스로 맥주 시장 자체, 음료 시장 자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재미있는 캠페인들을 계속 내보내거든.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좀 다르게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빠르고 똑똑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대추 음료 드시는 분 있어요? 드셔는 보신 분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웅진에서 가을 대추라는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 잘해서 건강하고 맛도 좋은 대추 음료로 신시장을 창출한 거예요. 기존의 음료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쇠가 빠지게 만들어서 좋은 맛과 좋은 퀄리티 만들려고 돈 투자하고 사람들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2달도 안 돼서 미투 제품 쏟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엘모 회사에서 홍대추라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맛이 쓰레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깔아주면서 유통을 장악해가지고 상품을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대추 음료 시장이 폭망해버립니다. 음료 시장은 저간여 시장이거든요. 퀄리티가 아니라 가격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대 선반에 같은 대추 제품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1,000원이고 이거는 700원이면 뭘 사겠어요. 그럼 음료라고도 할 수 없는 대충 만든 대추 우려낸물 이런 제품 맛보고 대추 음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선입관이 고객 머릿속에 콕 박혀버린다고요. 그렇게 시장을 망쳐버리는 거죠. 신시장이니까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시장은 망가졌으니까 더 이상 대추 제품 자체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은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었지, 시간도 안 버렸지, 경쟁자는 죽여버렸지. 자기는 좋죠. 자기가 돈 버는 시장은 어차피 따로 있으니까. 아니면 이 시장이 여기서는 대추 음료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시장 개척하려고 안달복달 안 하고, 시장 개척은 열정과 전략과 프론티어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니 굳이 힘들게 시장 개척 안 하고 작은 벤처 하나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장 비스무리한 거라도 한 20억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얼른 들어가서 돈으로 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또 이 대기업 제품만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현대사는 바쁘잖아요. 이런 제품도 있네, 저런 제품도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기업인데 돈이 부족하진 않잖아요. 성공을 못할까봐 겁나는 거지. 돈으로 광고 확 질러서 고객들이 이 제품은 여기 거구나 이렇게 인지시키면 매출은 자동으로 올라갈 거니까. 시장 개척이 힘든 거지. 시장이 완성되고 고객 머릿속에 인지를 시키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알아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식의 게임이 아니에요. 사고와 인문학적 통찰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상적인 세상,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편법 쓰고 편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자꾸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높고 낮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 색깔, 각도 등이 다 사람마다 각자 다양하게 존재한다고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 혁신적인 사고를 충분히 숙성시키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 방을 터뜨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맨날 코인 얘기나 하고 로또 얘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코인 이런 게 전략이 없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텐저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인의 비즈니스, 본인의 일, 본인의 일생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운에 맡길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일할 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더 확실히 하고 한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택배 받고 그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일하실 때 택배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행사를 주관한다 칩시다. 택배 대란이 나서 주요 의전 물품들이 배송이 안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택배가 안 하는데요? 이럴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다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플랜 B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짬밥이 중요한 겁니다. 대처가 안 되니까. 경험이 없으면 대처를 못 해버리니까. 살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매뉴얼화 다 시키고 그러는 거라고.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일 안 하는데요? 난 그렇게 대충 살 건데요? 코인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기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인생이라 해봅시다. 자식 인생으로 그렇게 도박하겠습니까?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도박을 하면서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욕망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소비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악플 달면 기분 좋잖아요. 소비만 하고 내 욕망만 해소하면서 책임은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쓰레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알아야지 자기 감정에 매몰된다고 자꾸. 그래서 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기고 대박이 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운이니까. 투기로 돈을 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된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90대 10 정도로 높다고. 자본주의 세상은 질서와 균형, 정직과 질서를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능력을 축적하며 기다릴 수가 있죠. 언젠가 기회가 오는 사회니까 기다리며 자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조바심 내고 급하게 부딪히기만 해봐야 자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적이면 차분하게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숙련 기술을 쌓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부족하거든요. 평생 월급쟁이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월급만으로는 대박이 안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 방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방을 터뜨리려면 운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도박이 아니라 그 도박을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회가 공정하고 좋은 걸 대접해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인생 한 방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니까. 그래서 자꾸 요행이나 운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치를 축적해야 합니다. 가격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은 인생 한 방이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를 인문학적으로 정말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